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성진. 신장 위그르 자치구 민족문제, 위그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김재원 2022 7월. 변금연 선생님께 김재원 드림 2024년 3월 1일. 박사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성진. 신장 위그르 자치구 민족문제, 위그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김재원 2022 7월. 김재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주남 심사위원 위원장 박종수, 위원 정성진, 위원 정재훈, 위원 정재원, 위원 최필수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2 7월. 감사의 글. 박사 논문 작성을 마치면서 2011년 말 처음 당시 공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석사과정 입학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정성진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들과 세계 요일의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특성화 대학원인 정치경제학과를 만드신 덕분에 중국,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교수님들과 대학원 학생들과의 대화는 진리 탐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원에서 배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학부 때 성공회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소수민족 문제를 주체로 석사 논문으로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신장 위그르족의 저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신장 위그르 자치구만 아니라 신장과 같은 민족들이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정치경제학과의 일부 교수님들이 학과를 떠나면서 저는 지도교수 없이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진 교수님이 저에게 석사 논문에서 연구한 신장 위그르족의 민족해방운동과 그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을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정성진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신장 관련 논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원, 정재훈, 최필수, 박종수 교수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정재원 교수님의 러시아 혁명과 현대 중앙아시아 사회,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조언은 러시아를 모르는 제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은 위그르 제국 전공자라서 신장 현대사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해외 위그르 활동가들을 만난 경험과 오아시스 사회 특유의 신장의 강한 지방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이셨던 박종수 교수님은 인도 낙살라이트 운동 사례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점에서 파키스탄과 한 나라였다가 독립한 방글라데시 사례는 이슬람교 등 종교에 기반한 운동의 한계를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필수 교수님은 현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신장 통계 영감 2020 년판을 입수해서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신장 인구와 경제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진 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만 드립니다. 목차 서론,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신장 위그르 자치구 성립 이전의 민족 문제, 신장 위그르 자치구 민족 문제의 정치 경제학. 결론, 참고문은 표 목차.
크림 목차. 공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민족 문제에 대해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통계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통계국에서 작성한 통계 영감을 문헌과 언론 매체 보도 등을 자료로 수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론으로 내부 식민지 이론을 채택한다. 중국 정부는 신장 통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한 당의 서역 지배에서 찾고 정부 주도한 신장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내부 식민지론을 적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중국의 원료 공급지라는 점에서 내부 식민지적 관점에 부합한다고 본다. 연구가설 2. 청의 신장 통치와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유사하다. 연구가설 3. 중국 정부와 위구르 민족해방운동가 모두 신장 한인은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본다. 연구가설 4. 중국 정부의 개발 정책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2022년 7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방문은 중국 정부가 신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장은 이전보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 또는 한인 거주민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신장 각 지역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하다. 특히 위구르인들의 경제적 소외가 심하다. 학력이 높거나 신장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본 위구르 중간 계급조차 중국 정부의 의심을 받는다. 한편 신장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의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족 해방할 필요가 뭘 있어? 일단 친서방이든 친이슬람주의 성향이든 운동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신장 현지의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들과 괴리가 심하다. 하지만 망명지 미국에서 이람 토티 구명운동을 하는 이람 자흐라가 본래 아버지 이람 토티의 연구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그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운동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을 보면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성격도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구가설 4. 연구가설 4는 중국 정부의 개발 정책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연구가설 4처럼 중국 정부의 신장 경제 개발에서 나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이 외부 세력이 관여하는 운동이다라고 교정한 중국 정부의 논리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그 시기가 올 경우 신장 한인은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연구가설 3도 흔들릴 수도 있다. 연구가설 3은 중국 정부와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가 모두 신장 한인은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본다. 중국 정부와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가 모두 신장 한인은 뭐든 이해되지? 주체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인, 한인, 민족 문제, 저발전, 불평등, 민족 해방운동, 내부 식민지론. 1. 서론.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착 민족과 유목민족 등이 살아온 중앙아시아에는 페르시아계 소그드인과 몽골인을 제외하면 대체로 투르크계 민족들이 거주한 지역이라서 투르키스탄이라 불렀다. 고마시사오 외 2005 19 내지 27. 비록 중앙아시아는 몽골 제국의 서방 진출 과정에서 호라즘이 멸망할 때 막대한 피해를 볼 때 빼고는 중앙아시아는 동서문명의 교류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서쪽의 러시아 제국과 동쪽의 청 제국이 투르키스탄을 각각 점령했다. 이주엽 2020 골든 2021.
중앙아시아는 1911년에 청제국을 붕괴시킨 한인민족주의자들의 신해혁명과 신할거민과 1917년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킨 훗날 볼셰비키가 주도한 노동자 계급 혁명인 러시아 혁명 사이의 일시적 혼란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중앙아시아는 1922년 소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소련이 건국되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스탄을 제외하고 중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투르크족 계열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계 민족인 타지키스탄이 독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만 투르키스탄이 아니다. 이 서쪽 투르크족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서투르키스탄 또는 러시아령 중앙아시아라고 불리었다. 왜냐하면 중국령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던 동쪽 투르크족의 땅, 즉 동투르키스탄, 흔히 중국에서는 신장이라고 주로 부르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2. 민족 문제, 민족 원티에 대해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방법은 민족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인과 한인, 한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일은 어디 있어? 일단은 이에 대한 해석 1페이지 2. 한문 표기는 신장 외월지주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신장 외유월 자치구가 맞다. 하지만 필자는 위그르인들이 스스로 부르는 명칭을 존중해서 본 논문에서는 신장 위그르 자치구로 부를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한 내부 식민지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신장 통치의 정당성을 한 당의 서역 지배에서 찾고 정부 주도한 신장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내부 식민지론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청이 신장을 본격적으로 정복한 18세기부터 1949년 신장이 중국 정부에 편입될 때까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신장은 중국 영토라는 지금의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청 근룡제가 신장을 정복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당대 청 관료들이 그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세기 신장 무슬림 반란으로 일시적으로 신장이 청의 통제력을 잃었을 때 영장, 령장을 중심으로 한 해방파, 하이팡파에는 서양이 중국 해안을 중심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장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조종당을 중심으로 조종당을 중심으로 한 육방파, 루팡파가 신장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 제국에 의해 몽골도 점령당할 것이며 몽골에 가까운 수도 베이징도 위험해진다며 신장에 대한 재정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3에 대한 해석. 그러나 조종당 3이 어디 있냐? 1인데 이거가 위그르 친소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디드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본질적으로는 한인이 다수인 중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위그르 민족주의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위그르 민족주의자들 다수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신장 점령 이후에 튀르키예로 망명한 것과 대조적으로 흐르셰프 집권 후 종소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신장 통치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는 두 위그르 집단을 위그르 민족주의자와 위그르 공산주의자로 구분한다. 밀워드 2013, 브러피 2016, 김재원 2015. 결국
좌종당에 의해 신장이 재정복된 것을 계기로 신장의 중국화가 개시되었다. 이는 오늘날 위구르인이라고 알려진 신장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의 민족의식이 생겨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김 2004. 그런데 오늘날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가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정부가 예청의 영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이 지배계급이었던 청과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정부의 신장 지배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장에도 친소공산주의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신해혁명으로 중국 정부와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등장한 예청 관료 출신의 한인군벌 한ren준파 같은 위구르인이지만 공산주의에 비판적이기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중화민국에 협력한 위구르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였다. 이거는 4. 이 과정에서 1934년부터 1949년 신장에 존재한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들이 독립국이었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렇게 신장의 과거사를 검토한 뒤에는 중국 사회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설명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당시만 해도 코민테른의 중국 지부로서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정당이었다가 중국 국민당에 쫓기는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변했다. 그리고 1949년 중국 국민당을 몰아낸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중국 공산당은 서방을 따라잡기 위한 경제발전과 군사력 발전 과정에서 제국주의로 변모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변화가 중국의 내부 식민지로서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마오쩌둥이 지배하던 중국 정부가 청말 이래 러시아 훗날의 소련 경제권에 속했던 신장을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과 이때의 소수민족 정책의 성격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신장에 대한 경제발전과 영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신장 한인들은 신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건설자,建设者인 동시에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에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한인도 위구르인과 마찬가지로 당대부터 오늘날까지 신장에 거주한 주요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한인 이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장 한인은 신장에 이주한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때때로 지역 차별의 대상이 되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장 한인의 모순적 처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구르 민족 해방운동가들과 서방권에서는 중국 제국주의 내부 식민지로서 신장이 중국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신장의 경제 발전이 중국 전체는 물론 신장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경제를 실증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 위구르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위구르인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현황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구르인 민족해방운동은 최근에 신장 재교육시설, 짜이저유잉 등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탄압을 폭로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신장 면화,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탈레반과 이른바 이슬람 국가와 함께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운동에 참여하는 위구르인들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신장에 기반이 없는 외부 세력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학술활동 중 독립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정신형을 복역 중인 이람 토티와 현재 한자 표기는 일리하무 도허디 위구르 문자 표기는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그의 딸 이람 자흐라처럼 중국 정부의 위구르 탄압에 비판적이지만 자신들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서방 정부에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왕리숑처럼 해외 중국인 망명자 역시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자치를 허용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또한 소련에서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분쟁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인도 내 낙살라이트 운동,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아가 분리 독립한 사례는 위구르 민족 해방 운동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의의 다음과 같다.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일부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 억압 문제에 동정할 정도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비록 2022년 현재 세계인의 여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심이 있지만 신장의 이른바 재교육시설에서의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폭로 역시 계속되고 있다. 7.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건 뭔가? 동시에 최근에 신장의 핵심 공산당 간부가 교체되었다는 점도 지적해보고자 한다. 2016년에 신장의 공산당 서기 장춘센의 8에 이어서 당서기가 된 전추양고가 2021년 10월 18일에 물러나고 신임 서기로 마싱루이 임명된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신장 민족 문제와 경제 발전, 위구르 민족 해방 운동의 전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9, 10, 11, 8, 9, 10, 11. 몇 페이지까지야? 6페이지.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 1. 선행연구 1.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마르크스는 비록 체계적으로 민족문제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문헌을 통해서 민족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마르크스는 자본과 계급이 자국에서의 상품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의 방언을 민족으로 만들면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계급을 초월하는 사상인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마르크스는 민족주의의 형성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으로 생겨난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하먼과 앤더슨에 따르면 그는 독일 이데올로기 1867에서 대공업은 개별 민족의 특수성을 파괴하고 민족성이 사라진 노동자 계급을 양산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선언해서 민족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물러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먼 2001 30-56, 김장민 2020, 앤더슨 2020 51-174.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와 정치인 등 지배계급은 민족주의 이념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특정 민족 혹은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던 때에조차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 하얀 피부를 가진 인간이란 점에서 자본가 계급과 백인이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의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생산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데려온 흑인 등 요색인종으로 구성된 노예들에 대해 똑같이 착취와 억압당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느꼈다. 이는 전례가 없었다. 이에 대해 분석한 켈리 니코스에 따르면 전 자본주의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던 고대 로마 제국의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흑인이었다. 물론 이슬람교와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대결, 기독교 내의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유럽에서의 종교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인종과 종족을 선천적 열등감을 이유로 차별하는 이념과 관행은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켈리 니코스 2001
21, 32 내지 44.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자본과 계급의 인정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국제주의를 발전시켰다. 국제주의는 노동자 계급은 비록 인종과 민족, 성별이 다를지언정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이 단결할 수 있다는 사상이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을 넘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모든 곳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아시아 피지배 민족이었던 출신 사이에서 중요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배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체코인 카우츠키, 러시아 지배하에 폴란드 태어나서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룩셈부르크가 대표적 마르크스주의자였다. 훗날 레닌이라고 알려진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도 사실은 비러시아에게 민족 출신이다. 그래?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소수민족인 추바시인이었고 12. 추바시인은 투르크계 민족으로 러시아에서 6번째로 많은 소수민족 정교회를 주로 믿는다. 할머니가 칼미크인에 대한해서 서몽골에 주로 거주한 오이라트인의 일부로 러시아 불가강으로 이주한 유목민족, 러시아의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칼미야카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다. 민족의 모자이크 유라시아 칼미크인. 복잡하네. 다 같은 사람이지. 유대인 조상을 뒀기 때문이다. 러시아 식민지인 조지아인으로 훗날 스탈린이라고 알려진 이오시프 듀가슐리프는 물론 그의 경쟁자였던 트로츠키로 알려진 레프 브론슈타인도 러시아에 정복당한 우크라이나인이자 유대인이었다. 아이고. 이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을 초월한 국제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지배계급의 탄압 속에서 노동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기도 했다. 프리샤드 2018 37 내지 50. 2. 신장위거래 자치구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연구 7페이지.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을 분석한 것으로 시작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집단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힘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부분만을 중시하거나 혹은 자기 민족만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다. 마르크스주의자 중 오늘까지 하자.